이 끝에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뭐 세 가지 원인일 수가 있는데 건조에 의한 문제, 그다음에 염류에 의한 문제, 그리고 가리 결핍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천안 병천에 있는 오이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는 농장이고요. 앞전까지만 해도 실생묘와 전목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전목묘로 심는 거에 대해서 수확량이라든지 그 품질이라든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은 연분 내에서 얼마만큼 더 잘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이 농사 시작할 때 그냥 씨 뿌려서 키우면 되는 거 아냐 생각하시죠? 만약 여러분의 밭이나 배지에 염류가 조금이라도 쌓여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수확량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오이는 꼭 전목류를 써야 하는지, 특히 염류가 높은 땅에서 왜 이게 필수인지 팩트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이는 아주 예민한 식물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호박 대목은 뿌리가 마치 강철 같아요. 실생면은 오이 뿌리 그대로라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한데, 전목면은 호박의 강력한 뿌리를 빌려 쓰는 거죠. 병에도 강하고 추위도 잘 견딥니다. 특히 초보 농부들이 가장 많이 겪는 염류 집적. 양액 농도가 높거나 토양에 비료가 쌓이면 뿌리가 타들어갑니다. 실생면은 이 상황에서 물을 빨아올리지 못해 말라 죽기 일쑤죠. 하지만 호박 대목은 염류 농도가 높을 때도 어떻게든 양분을 밀어올리는 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이 굳이 비싼 전목묘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땅의 이씨 수치가 조금 높다? 혹은 시설 재배라 연작장애가 걱정된다? 고민하지 마세요. 전목묘는 묘값 조금 더 들어가는 보험입니다. 30% 더 수확해서 묘값 뽑고도 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재배 중 염류가 높아서 고생인 분들에게는 염류 박사를 추천드리고, 염류 문제가 없다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는 PB69 테라가드를 추천드립니다. 조기에 심었던 모들은 다 실생묘입니다. 그래서 염류 문제로 인해서 수분을 많이 못 당기다 보니까 이파리가 좀 찌글찌글해진 것도 있었고요. 또 질소가 과잉되다 보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진하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음 작기를 위해서 전목묘로 했을 때 어떨지 한번 이렇게 전목묘를 2주 정도 심어 봤습니다. 지금 염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배지가 한 5 이상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큰 놈들은 염분폐를 받기 때문에 좀 과비대라든지 이런 게 좀 소홀치는 않아요. 근데 전목묘를 좀 늦게 한번 심어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과가 안 달려 있어서 아니면 키가 덜 크다 보니까 먼저 심은 것보다는 당연히 정상이겠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에 심을 때부터 염분 자체가 5 정도 나왔던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얘네들 초기 정식할 때보다도 염분 수치가 더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정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좋아하는 잎색 진하지가 않습니다. 뒤에는 오히려 다 신초까지 좀 다 진한 편인데 오히려 더 진하지가 않고요. 이번 작기는 전목묘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황은 많이 개선된 편이고요. 전목묘만 사용해서 개선이 됐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배지 관리도 신경을 쓰셨어요.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배지 염도 자체가 한 5, 6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양액 재배할 때는 출력 이슈와 폐수 편차를 보고 나서 비료를 잘 먹고 있는지 뭐 안 먹고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뭐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배지에 지금 염도 수치가 얼마 나가고 있는지 그 체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배지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분명히 비료기가 남아 있을 거고요. 배지를 쓰는 게 좀 비료를 잡아줄 수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코피트가 되겠죠.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도 CEC 양이온 취한 능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비료를 보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료를 보관하는 양과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농도차가 어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농장을 많이 가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여기가 5에서 6 사이가 나왔었는데, 그때 뭐 실생묘이기 때문에 더 심한 문제도 있었겠지만 생육이 많이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뭐 맹물로 플러싱을 하기도 했고, 또 염류 박사로 플러싱을 하기도 했고, 염류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오늘 체크를 해본 결과 그래서 3대 정도 나왔고, 여기는 지금 3대에서 증가를 하더라도 뭐 3.5 사이, 지금 이 정도 레벨을 쭉 유지를 해야 돼요. 토양이 망가져서
뭐 작물 생육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양액재배를 많이 넘어오시는데, 넘어오시더라도 배지에 대한 염분 관리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뭐 다른 나라처럼 배지를 주기로 고치한다, 아니면은 뭐 안면 배지를 쓴다, 그러면 조금은 농도에 스트레스는 좀 덜 하겠지만서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코피트 아니면은 혼합상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염류 싸움에서 똑같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틀린 단점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배지를 교환하면 되죠. 근데 그 비용을 무시를 못하다 보니까 좀 장기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결국에는 이 농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3점대 유지하다 보니까 작물이 그래도 전작기보다는 굉장히 좀 잘 유지되고 있어요. 또 과 품질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쭉 빠지는 게 없는 게 질소가 강하게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염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흡수를 먼저 하는 질소에 대한 흡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오이들이 정상적으로 좀 클 수 있는 또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약간 아쉬운 거는 이 끝에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뭐 세 가지 원인일 수가 있는데, 건조에 의한 문제, 그 다음에 염류에 의한 문제, 그리고 가리결핍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염도 문제는 조금 가지고 있지만서도 좀 가리결핍 쪽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출력 이씨는 지금 현 상태를 좀 유지한 방안으로 갈 것이고요. 비료 조성비를 가리 쪽 함량을 좀 높여가지고 이 가리 결핍 문제를 해소를 하면서 작물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꼬디치도 뭐 5번째, 6번째 유지되고 있는데, 가리를 주게 되면은 꼬디치가 좀 살짝 올라갑니다. 지금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이 성장이 빨라가지고 꼬디치의 변동이 되게 심하거든요. 내려갈 일은 없어요. 이제 더워지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가리 결핍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꼬디치를 한 단계 위로 조정을 하가면서 이 가리 결핍을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연속 착과 작물이다 보니까 매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좀 비료 관리 체계를 좀 더 바꿔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전작기보다 정말 좋았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목묘로 들어간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큰 부분, 염류를 많이 떨어뜨렸어요. 이거 보시는 농가분들 염류떨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진 않으니까. 근데 한 번만 마음 비워놓으시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키운 작물 재배에 대한 전략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뿌리가 활착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뭐 PB69 테라가르를 씀으로써 뭐 뿌리 활착에 엄청난 도움을 준 것 같고요. 그걸 체크했던 부분이 지금 대기 온도가 한 26도, 그리고 배지의 온도가 한 25.4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잎의 온도는 이거보다 떨어집니다. 햇빛이 비치는 이파리의 연면적 온도를 체크를 했고요. 왜 떨어지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온도가 같던지 온도가 더 올라갔으면은 뿌리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더 떨어졌죠. 그거는 토양에서 아니면 배지에서 양수분을 잘 땡겨 올렸기 때문에 이 온도를 낮춘 효과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뿌리를 캐보지 않더라도 뿌리가 잘 활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아마 날씨가 더워짐으로써 양수분을 못 바로 올리면은 옆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작물 생육이 처지거나 이파리가 처지거나 이런 증상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PB69 테라가드, 이제 뿌리 밝은 쪽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좀 투입을 하셔가지고 이걸 극복하시게 되면은 좀 더 남들보다 단기적으로 수확이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길게 작기를 또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뿌리 관리도 있겠지만서도 광합성, 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광합성 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알라비 연면 시비를 꼭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